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첨토론국어학원의 호쌤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게 될 선생님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비문학 클리닉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말에 이제 학원에 나와서 수업을 하시게 될 거고요. 평일 중에도 하루를 더 등원을 하셔서 비문학 지문을 읽고 그 비문학 내용에 대한 클리닉을 평일에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지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은 비문학 1.0 또는 2.0 또는 3.0에 해당하는 교재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 교재를 펼쳐보시면요, 이렇게 지문과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해야 할 점은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선생님 저 문제 다 풀었어요. 지문 읽고 문제를 다 푸셨다면요, 그 다음은 검은 색깔 노트를 펼쳐봐야 합니다. 검은 색깔 노트를 펼쳐보면 이렇게 표가 하나 나와 있을 거예요. 이 표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지문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위에 보시면 학습 내용이라고 써 있어요. 이 학습 내용은 요거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해당 지문의 제목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1강 서양 철학이라고 적어주시면 내가 오늘 어떤 지문을 받는지에 대한 제목을 적었고요. 두 번째는요, 중심 소재, 글의 주제 중에서 제재, 중심 소재를 적는 겁니다. 중심 소재는 뭐냐? 이 글이 어떤 내용에 대한 글인지 가장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양 철학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줄을 읽어보니까 그리스어인 에우다이모니아는으로 시작을 하네요. 그러면 이 글은 에우다이모니아에 대한 거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에 중심 소재는 이 글은 에우다이모니아에 대한 거니까 에우다이모니아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글의 전개 방법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지문을 다 읽었을 겁니다. 문제를 풀면서 지문을 다 읽었으면 이 지문들의 각각의 문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총 5개의 문단이 있네요. 그러면 문단별로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을 정리하고 요약하실 거예요. 요약이라는 건 단순히 줄이는 게 아니라 중요한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 것들을 다 삭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고 요약을 하시게 될 거예요.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요약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요 핵심 키워드를 먼저 작성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핵심 단어, 이 1문단의 중요한 단어들을 먼저 골라보면 이 단어들을 조합해서 여러분들은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약과 키워드, 내용과 단어들을 각각 정리해서 5개의 문단까지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 밑에는 글의 결론을 적는 부분이 나와요. 선생님 글의 결론은 어디에 나와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면서 찾아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을 나올 수도 있고요, 가장 마지막 부분을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중간에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의 결론은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는 글이구나 라는 글의 결론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중심어휘입니다. 중심어휘는 우리 아까 여기에 키워드를 적었잖아요. 이 적은 키워드를 한 번 더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심어휘를 정리하고 마지막 필수 요점까지 정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글의 전개 방법과 필수 요점을 아직 채우지 못했는데 이 두 부분은 어떻게 채우는 건가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글의 전개 방법입니다. 글의 전개 방법은 총 7가지의 전개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정의예요. 여러분들 정의가 뭔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정의는 어떤 대상의 뜻 또는 대상의 의미, 어떤 대상의 개념을 설명하는 방법이 바로 정의예요. 예를 들면 에우다이모니아는 행복을 의미한다. 그러면 에우다이모니아라는 단어의 뜻은 행복이구나 라는 거 우리가 지금 알았네요. 이거가 뭔지 얘의 뜻을 알았네요. 그리고 우리 이때 정의의 방법이 쓰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비교예요. 2가지의 대상의 공통점을 이야기하는 게 비교고요, 2가지 대상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게 대조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사람이다. 공통점이네요. 비교고요. 남자와 여자는 성별이 다르다. 차이점이네요. 대조입니다. 중학교 1학년이신 분들은 그냥 2가지 대상을 같이 놓고 이야기한다면
비교와 대조라고 쓰셔도 괜찮아요. 근데 중2, 중3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이제 분리해서 이해할 줄 아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여러분들 예시입니다. 사실 예시가 뭔지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어떤 대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말 그대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가령 등등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예시를 드는 것,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도와주는 내용들을 우리는 예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 분류와 구분을 여러분들이 꽤나 많이 혼동합니다. 첫 번째는 분류라는 건 하위에 있는 개념을 상위의 개념으로 묶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면 포유류, 조류, 어류, 뭐 파충류, 양서류 이런 애들은 다 동물이다 라고 한다면, 동물과 포유류 중에서는 동물이 훨씬 더 높이, 좀 더 큰 상위 개념이죠. 이 동물이라는 큰 상위 개념을 두고 그 밑에 포유류, 조류, 어류, 뭐 파충류, 양서류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얘네들을 묶어서 동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분류고요. 반대로 동물은 포유류, 어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가 있다라고 상위 개념을 먼저 얘기하고 그 밑에 있는 작은 개념들, 하위 개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걸 우린 구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도 여러분들이 꼭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7번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인과라는 설명 방법이에요. 인과는 말 그대로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래서 원인의 인, 결과의 과 단어를 합쳐서 우리는 이걸 인과관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로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 하다, 뭐뭐 해서 뭐뭐 하다의 형식이 많이 쓰이고요. 이렇게 7가지의 설명 방법을 여러분들이 요 글의 전개 방법에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다 적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 방법이 쓰여 있는지를 이 지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고 지문에 사용된 설명 방법을 여기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필수 요점은 뭘 써야 돼요? 필수 요점은요, 가장 크게 이렇게 2가지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해당 지문을 한 줄 요약하는 거예요. 이 지문을 통틀어서 전체적인 주제를 찾는 것. 그러다 보면은 글의 결론과 내용이 유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글의 주제가 무엇인지 한 줄 요약, 필수 요점을 적는 것. 두 번째는 중요하게 우리가 보고 넘어가야 할 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과학적인 기술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왔다면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해결 방안이라든지 또는 이 문제점이 어떤 것이 문제인지, 우리가 이제 문제에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넘어가야 하잖아요. 이런 문제점 또는 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같은 것들을 가장 마지막 필수 요점에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또는 어떤 과거의 이론이 나왔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옛날 하늘이 움직인다는 천동설이었는데 하늘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가 움직이는 지동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과거의 이론이 현대에 이제 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좀 더 어렵게 얘기하면 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의의가 있는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라는 게 지문에 나와 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밑에다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2가지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문제도 풀었고 노트도 다 채웠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하는 건 선생님께 이런 예시 답안을 달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끝나셨다면 이렇게 예시 답안을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그럼 예시 답안을 받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쓴 거에다가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시 답안과 여러분의 답이 똑같더라도 이렇게 한 번 더 쭉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다른 색깔 펜을 가지고 각각의 문단에 요약한 내용들, 중요한 어휘들, 여러분들이 빠뜨렸던 거, 글의 결론, 중심어휘, 필수 요점까지 예시 답안이 다 적혀있기 때문에 이 예시 답안에 써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옮겨서 적으시면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문제 푼 거에 대한 답지도 같이 여기에 있어요. 이 답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문제 푼 걸 채점하시면 됩니다. 제가 틀렸어요. 틀렸다면 우리 앞서 오답 노트를 배웠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왜 틀렸는지 이유를 적으시고요. 그리고 왜 맞았는지 이유를 적으셔서 간단하게 또 오답 노트 정리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비문학 클릭이 끝났어요. 여기서 이제 딱 끝나고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독수리 국어 밀려있다면 많이 하셔야겠죠. 양심적으로 밀리지 않고 꼼꼼히 하셨다면은 이걸 끝나고 집에 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비문학 클리닉이 진행이 됩니다.
평일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런 비문학 지문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요. 질문 있다면 선생님들께 꼭 질문하시고요. 모르는 거 넘어가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여러분들은 이제 각자의 집으로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